강력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하는 등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르고 서해안과 충청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뺀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손학규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는데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창업주 딸이 이란 제재 위반 의혹으로 체포되자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가 3% 이상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장중 2%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검경 위주로 채워졌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징계권도 청와대가 갖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네, 시작부터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YTN 중계차 연결해서 출근길 추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광화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온도 많이 내려갔는데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도 심하다고요. 네, 오늘 옷만 두껍게 입고 나와서는 큰 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얼굴과 손, 목을 계속 파고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8도지만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2배가 낮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을 뿐만이 아니라 목도리와 장갑, 또 핫팩 등 다양한 방한 용품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젯밤부터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안과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화천 강덕산과 철원 임남면의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관령 영하 11.1도, 파주 영하 9.9도까지 떨어졌고 안동 영하 3.9도 등 남부지방에도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4도에 머물겠고 어제보다 무려 11도나 낮겠습니다. 한파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절기답게 서해안과 일부 충청 내륙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2에서 7cm, 충남과 전남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한파가 오면 항상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따라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통안전과 함께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역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도 진통을 겪던 새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원안에서 5조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요구해온 선거제 개혁은 합의문에서 제외됐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지루한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채 겨우 합의문을 끌어냈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예산안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일자리 예산 6천억 원과 남북 경제협력 예산 1천억 원 등 5조 원 이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3,000명 줄었는데 경찰과 집배원은 제외됐습니다. 필수 인력인 의경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정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저출산 대책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만 9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주기로 결정했고 출산 장려금은 정부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정말 획기적으로 좀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체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이렇게. 5조 원 이상 줄이는 대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는 확대 조정됩니다. 예산 전국 내내 논란이 된 4조 원의 세수 결소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 내년에 1조 8천억 원을 추가 발행합니다. 조정 지역 내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했습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선거제도는 결국 합의문에 실리지 못했고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뒷거래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개혁을 버리고 언제나 기득권만을 선택하는 양당의 기득권 동맹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지는 또 다른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 연계가 무산되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손 대표는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양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짬짬이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밀실 야합을 규탄한다며 짬짬이 예산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야 3당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문정선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을 약속했느냐며 그게 아니라면 당장 적폐 야합에서 손을 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자료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힌 채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둘 다 기각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마지막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던 과정에 공모했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름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에도 100번 넘게 언급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가 엄격한 상하관계와 상관의 업무 지시에서 비롯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았던 김행장에서 송무팀을 이끌던 한모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지연 등을 논의한 정황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대통령 비서실 공관에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재판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사실이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이던 지난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낙마하자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가 국무총리 후임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총리직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거절했고 징용 재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해서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 조문사절로 미국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지난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직후 서울에서 회동한 지 2달 만입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을 논의했다며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핵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년 1, 2월로 추진 중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그 전략을 심도 있게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언급입니다. 미국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과 북미 회담에 언제 어떻게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우리 측 조사단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 방북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철도 조사단이 내일 오전 4시쯤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전 9시쯤 출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조사단과 함께 오늘 17일까지 열흘 동안 금강산에서 두만간 800km 구간을 이동하면서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해마다 봄에 실시하는 한미 간 최대 연합훈련이죠. 독수리 훈련이 내년에는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의 조율 중인 사안이라 단정할 수 없고 남북 간 변수도 많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3, 4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와는 달리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최대 야외 실기동 훈련입니다.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총동원됐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후에는 훈련 기간이 한 달 가까이 줄었고 지난달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내년 훈련은 더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실으면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 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전후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도 훈련 축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훈련을 아예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여러 변수가 많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간의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모든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독수리 훈련의 향방은 향후 이어지는 북미 협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대표 기업 화웨이의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려될 거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유럽 증시는 3% 넘게 급락했고 미국 증시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대표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한조 부회장 체포 소식에 하루 종일 출렁였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8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에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올린 뒤 내년에 추가로 올릴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낙폭을 크게 줄였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무역 갈등 고조 우려는 장중 내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90일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번 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도 화웨이 돌발 악재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 모두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당분간 미중 무역 갈등 고조라는 악재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라는 호재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중국과 관세 정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중무역 적자는 올해 10월까지 4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월 상품 서비스 수지 적자가 555억 달러, 약 62조 원으로 전달보다 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을 오늘 처리하자는데 자유한국당과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교육위원회 간사와 논의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교육위 법안소위는 물론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안에 국공립 유치원 처녀 학급을 증설하고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실행 계획에서 내년에 1,080개 학급을 증설해 2만여 유아를 수용하고 국공립의 돌봄 교실과 통학버스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의 오후 돌봄 교실은 맞벌이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 보장하고 아침 저녁 돌봄은 운영 실태를 파악해 최적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개선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위주였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파견 공무원도 청와대가 직접 징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건을 되짚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특감반이 검찰, 경찰 출신 위주로만 채워져 인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 출신들도 포함해 특감반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근이 잦은 특감반의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해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외부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거론됩니다. 이번에 비위 의혹이 드러난 특감반원은 부처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기관장들도 만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사유가 생길 경우 청와대가 직접 징계권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같은 식구끼리 봐주기식 징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의 징계는 원래 소속 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원대 복귀가 전부입니다. 다만 공무원 파견의 다양한 형태를 생각하면 자체 징계권을 명문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징계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특감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적 보수 경제학자로 평가되는 김 부의장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의장의 사의를 아직 수용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에도 고용 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취업자 증가폭을 12만 9천여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취업자는 12만 9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폭 9만 5천 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노동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불이나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에서는 오중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내부가 시커멓게 탔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15층 아파트의 14층입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소방대가 1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8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들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8시 17분쯤 통영 대전 고속도로 독산터널 근처를 달리던 차량들입니다. 맨 앞서 달리던 25톤 트럭을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내 배전 설비인 변류기가 불에 타 전기가 나간 겁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비 교체에 앞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1시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민들은 정전으로 한때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자 기습 한파를 앞두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경력금을 줬다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특수활동비를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사건 공정성에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은 인정했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또다시 영포빌딩 문건과 관련해서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항 2부는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와 정보1과 신원반, 정보통신 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작성한 보고문건,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과 관련한 전산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적인 경영 책임을 지는 이사로 등재되는 비율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계열사에는 이사로 등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익은 취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화와 신세계, CJ 이 대기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14곳이 총수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8개 대기업은 총수 2세와 3세도 전혀 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사로 등재되면 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회피하면서 지배력만 행사하려는 방식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의 계열사 1,774개 가운데 총수 일가가 한 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21.8%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기업 조사 대상에 계속 오른 기업만 따져보면 지난 2015년에 18%였던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올해는 15.8%까지 줄었습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경우는 4년째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사로 등재하지 않음으로써 고난과 책임이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 고난의 행사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계열사에는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집중됐습니다. 총수 2세나 3세가 이사로 등재된 97개 계열사 가운데 75.3%가 사익 편취, 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조사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활용한 사익 편취를 통해서 2, 3세로의 경영권 세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아닌 기업보다 등기사 등재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익 편취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회이사의 반대로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은 비율은 0.43%에 불과해 사회이사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역할 대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사회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한 적자국채 4조 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의 국세 세입은 233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 6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이번 조기 상환은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첫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예정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국가 채무는 애초 전망치보다 17조 8천억 원 줄어든 682조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격차가 10년여 만에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오늘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어제 종가보다 0.062%포인트 떨어져서 지난해 9월 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은 0.075%포인트나 급락해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격차가 0.144%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경우는 경기 후퇴의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한 달 앞두고 발표된 각 부문의 후보작 가운데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의 전기 영화 바이스가 가장 많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이 이라크전 등을 소재로 얽힌 에피소드를 그린 바이스는 감독상과 각본상 등 주요 6개 부문 후보에 모두 올랐습니다. 굿모닝 YTN 모두 마칩니다. 네, 활기찬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